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살펴보세요. 식물방역법 개정사항. 식물방역법이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정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하는데요.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4년 1월에 개정되고 7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식물방역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볼까요? 먼저 제33조의 4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위해 식물 재배자, 농작업자의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제33조의 5에 따르면 식물 재배자는 병해충의 발생 또는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작업 전후 농작업자의 손, 작업복 등 작업도구를 철저히 소독해야 하며 작목별 병해충 발생 시기에 맞춰 예방약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자의 생산 및 판매 이력이 기록 보관되는 건전 묘목을 구입하고 재배진의 과수화상병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 조사한 결과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병해충 발생 예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제38조에 따라 농가의 신속, 예찰, 신고 및 예방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를 마련하였는데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 감액 가능합니다. 이 중 발생 미신고인 경우에는 발생 주율에 따라 미적용하며 사전 제거는 적용해서 제외합니다. 방제명령 위반은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재배 금지, 이동 금지, 폐기 조치, 물품 소독 명령 등의 위반을 말하며 동일과원 재발생의 경우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동일한 병해충의 재발생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면 감액되지 않는데요. 시행 이후 발생한 농가에만 적용되며 시행 이전에 폐원한 농가는 횟수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액 기준이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최대 80%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제30조의 3, 제33조의 2에 따라 현장 중심의 신속 진단을 위한 병해충 정밀검사 기관과 예찰 기능 강화를 위해 예찰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절차. 이번에는 과수화상병 공적방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공적방제란 식물방역법 제31조, 제3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나 시도지사가 해당 병해충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방제를 의미하는데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국내 일부 지역에 분포한 병해충이 퍼져서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 또는 수출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병해충을 없애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적방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적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방제 명령을 통해 이동 제한, 폐기,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럼 과수화상병 공적방제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과원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전화 1833-8572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도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 후에는 시군의 식물방제관 또는 초동대응반이 도착할 때까지 농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작업에 사용된 도구나 작업복을 비닐봉투에 넣어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농기계 등은 이동 중지시켜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C군에서는 초동 대응을 실시하는데요. 먼저 의심주 확인 및 간이 진단 키트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 궤양 확인, 병 증상 등 사진을 촬영하고 경작자의 추가적인 과원 파악 후 예찰을 실시하며 과원 경영주를 대상으로 자가 농작업 여부, 농작업자 활용 여부 및 관련 정보를 파악하여 예찰 계획에 활용합니다. 또한 의심과원 농기계, 사람, 물품 등의 이동 통제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시료 채취 현황 자료를 작성하여 진단 요청 기관에 제출합니다. 채취한 의심 시료는 보다 정확한 확진을 위해 정밀 진단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C군은 채취한 의심 시료를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나 각 도 농업기술원으로 이송하여 정밀 진단을 실시합니다. 정밀 진단 결과 확진 판정이 났다면 폐기, 매몰, 제거 등의 공적 방제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발생 지역의 과원은 해당 과원에 대하여 발생 주율에 따라 폐원 또는 부분 제거를 실시하고 미발생 지역의 발생 과원은 조건 없이 폐원해야 합니다. 공적 방제를 실시하기 전 C군에서는 방제 명령을 농가에 전달해야 하며 방제 명령일로부터 7일 이내 폐원 또는 부분 제거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물방제관을 해당 과원에 파견하여 폐기 조치 품목, 재배 면적 및 주수, 근경, 수령 등을 조사하고 또한 과수원 폐기 전에는 대상 농업인에게 과원 현황 및 방제 명령 내용, 손실보상금 산출 내용, 손실보상금 청구 내용 및 절차 등 사전 설명해야 합니다. 보상 관련 조사가 완료되면 폐기물 처리 및 범위 방법과 장소를 신속히 결정하여 폐기하는데요.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연 사유와 예상 완료일자 등이 포함된 폐기 계획을 마련하여 농촌진흥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조치가 끝나면 폐기를 실시하는데요. 과원 내 시설물 철거, 나무 굴취, 매몰, 생석회 도포, 잔재물 제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대상 과원의 기주식물은 지상부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굴취하여 폐기하되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방제 대상 과원 내에 매몰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발생 과원 내에 매몰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인근 토지에 매몰할 수 있습니다. 부분 제거를 할 경우에는 지상부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굴취한 후 그 자리에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자리에 매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 과원 내 공터에 매몰합니다. 매몰 시에는 호우, 태풍 등으로 매몰지 토양이나 식물체가 유실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하고 부직포 피복 등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적 방제를 실시한 후에는 사후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폐기 과원은 향후 18개월 동안 사과, 배 등 화상병 기주식물 식재를 금지해야 하며 매몰 연월 일과 발굴금지 기간,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된 발굴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매몰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집중호우 및 장마 등 우천시 빗물에 의한 매몰지 토양 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원한 농경지 주변 배수로를 정비해야 하며 발굴금지 기간 내에 매몰지 토지를 발굴하려는 자는 토지 발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군을 경유하여 시, 도 또는 농촌진흥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적 방제를 마친 후에는 마지막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손실보상금은 농작물 보상과 방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작물 보상은 식물방역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방제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생계안정 지원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한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보상 금액을 산출합니다. 기준 보상 단가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 비용은 기주식물 매몰이나 소각 등에 지출한 실제 비용을 지급하되 상한액과 최소 기본경비 적용, 작업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제출해야 하는데요. 상한액은 근원 직경을 기준으로 산정한 굴취비 기준 단가를 의미하며 근원 직경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기본경비 미만일 경우 기본경비를 상한액으로 설정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를 살펴보면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임차인 등은 방제명령 이행 후 30일 이내 손실보상 청구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시군에서는 청구 서류를 검토하고 20일 이내 시도에 제출합니다. 시도에서는 청구 서류를 검토하고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하여 시군에 통보해야 하며 시군은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이때 신청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도에서는 14일 이내 재평가 후 통보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퀴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세 문항이 제시되고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